투자를 망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데? 금이냐 주식이냐, 코인이냐, 부동산이냐. 그런데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 돈을 지키는 역할이고, 어떤 건 시간을 먹고 자라는 구조이며, 어떤 건 변동성을 감소하는 대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줄에 세워놓고 1등을 고르려 합니다. 오늘은 뭐가 제일 올랐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왜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이 답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첫째, 금은 흔히 투자 자산으로 묶이지만 주식처럼 생각하면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금은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 설계된 자산이 아닙니다. 배당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늘 답답해 보이고 시장이 뜨거울수록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이 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률보다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과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느냐입니다. 최근엔 금 수익률이 더 좋지 않았냐는 반박이 나오지만 그건 금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두란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은 약속도 제도도 아닌 그냥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말들 때는 늘 바보처럼 보이고 균열이 생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금은 수익률 경쟁을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승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둘째, 코인은 어디에 투자하는 걸까요? 회사입니까? 국가입니까? 기술일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코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코인은 분명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코인은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가격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이익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부동산처럼 명확한 실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어렵습니다. 배당이나 정기적인 현금 흐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오르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더 알면 안전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물론 코인은 짧은 시간 안에 자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 자산 설계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처럼 안정성이 필요한 역할을 맡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비중 조절에 실패하면 자산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인은 좋고 나쁨으로 나눌 자산이 아닙니다. 이 자산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모른 채 접근하면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결국 S&P 500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라서도 아니고 기업들이 특별히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S&P 500의 본질은 미국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의 올라탄 구조입니다. 이 지수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돈은 전 세계에서 벌어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고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한 매출은 국경을 넘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S&P 500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 흐름에 투자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S&P 500 ETF가 강한 이유는 종목을 잘 골라서가 아닙니다.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내 선택인데 이 ETF는 그 선택을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자동으로 비중이 커지고 성장이 멈추면 조용히 빠집니다. 언제 사고 팔지 고민할 필요도 예측도 감정도 없습니다. 구조만 남습니다. 장기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문 펀드 매니저조차 S&P 500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계속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누적될수록 실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S&P 500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지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S&P 500을 못 이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S&P 500은 한 방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자산이며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 그게 S&P 500의 정체입니다. 넷째,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하지만 이 접근부터가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투자이기 전에 삶의 시간과 자유를 함께 묶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버튼 한 번으로 사고 파는 자산도 아니고 가볍게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고 이 구조가 맞아떨어질 때 자산 증식 속도는 다른 자산을 압도합니다. 여기에 실사용 가치까지 붙습니다. 직접 거주할 수 있고 빌려줄 수도 있으며 가격이 흔들려도 공간은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대가는 분명합니다.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입니다. 세금, 대출 규제, 공급 정책 하나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개인의 판단보다 제도의 방향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가장 큽니다. 초기 자본이 크고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선택 하나가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르면 다들 천재고 내리면 다들 피해자가 됩니다. 부동산은 잘 잡으면 인생의 속도를 바꾸지만 잘못 잡으면 현금 흐름을 오래 묶어버리는 무거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보다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마지막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랫동안 이 라인업에 당당히 끼기 어려운 자산이었습니다. 금처럼 위기에서 빛나는 자산도 아니고 S&P 500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도 아니었고 코인처럼 폭발적인 변동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늘 같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 해봤자 박스권이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이 현실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 지수 5000이라는 말이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처럼 웃어넘길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습니다. 큰 변화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를 움직이겠다는 그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같은 키워드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기 테마라기보다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비교의 대상에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S&P 500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도 정책 의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관점은 분명합니다. 코스피는 확신의 자산이 아닙니다. 구조가 이미 완성된 시장도 아닙니다. 대신 지금은 구조를 바꾸는 중인 시장입니다. 잘 타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이 틀어지면 다시 실망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모든 돈을 맡길 대상도 아니고 무시하고 지나칠 자산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코스피는 더 이상 절대 안 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판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자산을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내 돈은 왜 지금 거기에 있는가? 오늘 영상은 어디에 투자하라는 답을 주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돈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